자, 이번에는 메이커스 마크 전화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이커스 마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잠깐 쉬다가 돌아온 거죠, 저희? 이게 잠깐 쉬었는데도 다들 밝아졌어요.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맞아요. 자, 메이커스 마크 더 재미난 이야기가 많죠. 숨겨진 이야기들도 많고. 메이커스 마크의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메이커스 마크. 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니어. 그렇죠. 빌 세미얼스 주니어. 네, 빌 세미얼스 주니어가 46라는 제품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면세 쪽에서는 캐스크 스트렝스도 풀려요. 이 메이커스 마크. 그리고 이제 민트 줄랩. 그 민트가 제가 알고 있는 민트인가요? 네네. 원래 민트 줄랩이랑 칵테일에 들어가잖아요. 그 버번 위스키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예 민트 줄랩이라는 녹색 밀랍으로 봉인된 제품이 있어요. 걔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위스키라기보다 리큐르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재미난 제품도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새로운 레시피로 46이랑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뭐 아까 한 50년? 50년 정도? 네네네. 계속 그쵸. 그 빌 세미얼스 시니어가 1950년, 53년 요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50년, 60년 가까이 그 오리지널 레시피로만 계속 제품을 내다가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45도에서 42도로 한번 바꿔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시 45도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2013년 그 정도. 원액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막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 나오고 맞아요. 원액을 더 많이 쓰는. 그다음에 뭐 메이커스 마크 46라고 하는 제품도 나오고 뭐 프라이빗 셀렉트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드 피니싱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 메이커스 마크 말씀드리면 이제 90 프루프 네. 45도로 출시가 되고 그게 가장 좀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캐스크 스트렝스는 뭐 아시다시피 원액을 그대로 그래서 보통 미국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배럴 프루프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스코틀랜드 스카치에서 넘어왔다는 느낌이 좀 가지 않나. 요 메이커스 46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죠? 이게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네네네. 그 빌 세미얼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크 피니시 뭐 오크 피니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드 피니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숙성된 원액에다가 이제 그런 오크칩 스테이브 그 오크통을 만드는 그 스테이브에 뭔가를 좀 더해서 그거를 넣어서 이제 추가로 숙성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많이 했나 봐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적의 맛을 만들어낸 게 46번째. 그런 거에서 완벽한 레시피를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46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 프렌치 그 오크.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냥 버번 오크에다가 그걸 한번 다시 그 리차링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그 프렌치 그 뭐라고 하죠? 프렌치 오크의 어떤 그 느낌을 좀 담아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프렌치 오크 스테이블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그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뭐 그 이제 다양하게 그 사이즈도 좀 다르게 했고 굽는 리차링하는 그 형태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다양한 우드의 어떤
것들을 썼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드 피니시라고 하면은 이 원액을 통을 바꿔서 담그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존 통에다가 스테이블을 다시 그렇죠, 그렇죠. 조각을 하나 넣는다는 얘기죠. 이제. 네네네. 네. 그렇게 네네네. 하고 숙성도 이제 추가로 한 뭐 9주 정도, 2-3개월 정도 이제 추가로 숙성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특별한 숙성 창고에서 한다라고 들었어요. 뭐 석회암으로 된 그런 숙성 창고에서 한 9주 정도, 9주에서 10주 정도 추가로 숙성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46라고 하는 제품이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디벨롭해서 좀 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프라이빗 셀렉션 이나 우드 피니싱 제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셀렉션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리면 이거는 약간 뭐 흔히 많이 하는 이제 오너스 캐스크나 싱글 캐스크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숙성되어 있는 원액을 이제 테이스팅을 해본 다음에 골라요. 일단 그 캐스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테이스팅을 해보고 나는 이 캐스크를 하겠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어떤 우드 칩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뭐 10개 정도 다양한 어떤 샘플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내가 원하는 걸 몇 개를 골라서 그것들을 넣어서 추가로 이제 한 9주 정도 추가 숙성을 한 다음에 그 제품을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이제 싱글 캐스크 싱글 배럴 제품으로 병입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인 거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냥 기성품 같은 걸로 나오는 게 이제 우드 피니싱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뭐 릴리즈 되는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어떤 캐스크에 그 우드 칩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민트 줄랩 얘기하시면서 이제 녹색으로 밀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밀랍의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뭔가 이유가 있을 때 그 밀랍의 색깔을 컬러링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나오는 게 있어. 제가 본 거는 옛날에 검은색도 봤고 이제 금색도 금색 봤고 있죠. 뭐 그런 네네. 걸 봤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마케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 NBA에서 뭐 LA 레이커스가 이제 막 우승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LA 레이커스를 대표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랑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랍을 노란색에다 한번 담았다가 이제 아. 한 번 더 이중으로 보라색에다 한번 담아서 그러니까 노란색과 보라색이 같이 입혀진 그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뭐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게 마케팅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저리 여사가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거고. 이게 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저희들 뭐 기업의 그 DNA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확실히 어떤 그 브랜딩에 관련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지금에 와서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여기 프라이빗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어떤 배럴을 고른 다음에 10가지 되게 다양한 타입의 목재 스테이브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브 중에서 5개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배럴에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주 정도 추가 후숙성을 하는 뭐 그런 제품인데 솔직히 그 되게 좀 잘 보기는 힘든 제품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오너스 캐스크 같은 네. 느낌이라 그 사람이 그냥 한 통에 있는 원액을 다 제품화 거지. 시켜서 갖고 가니까 네. 그거를 시중에서 보기란 쉽지는 저희가 않죠.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어요. 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빔산토리 담당자한테? 코리아 그 이재호 이사님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싱글 배럴, 싱글 캐스크 제품을 아니면 뭐 오너스 캐스크 이런 식의 제품을 내는 게 있나요?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통이 프라이빗 셀렉션. 한 통이 몇
보통 네네네 한 200리터 정도 사이즈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가득 채우면 보통 한 뭐 나무 무게까지 하면 한 270kg 정도 돼요. 집에 그런 게 있으면 좀 간지나겠네요. 이 메이커스 마크가 이제 원가보다도 자신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오크통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더 건조를 많이 한 오크통을 쓴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죠. 보통 그 이제 뭐 그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잖아요. 보통 버번 아메리칸 우드 같은 경우는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자란 나무, 오크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단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한 또 2년 정도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야지만 또 그 바짝 말리기도 하고 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그렇죠. 뭐 안을 태우는 차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 관리 되게 많이 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에 대한 관리. 그래서 전체 부지가 축구장 570개 정도 되는 1000에이커. 저 그 에이커라는 그 개념 단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평수는 그러면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게 축구장으로 치면은 축구장 한 570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부지다.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뭐 서울로 치면은 한 구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송파구 뭐 아니면 뭐 강남구 하나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그런 뭐 제가 이제 그 송파구에 살았었으니까 송파구가 메이커스 마크 부지면 그 중에 올림픽 공원 정도 되는 게 이제 호수인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저 평수로 계산해봤어요. 122만 4천 평이에요. 아 정말요? 122만 4천 평. 우리 집 22평. 확 와닿지 않아. 약간 좀 현실감 없는 평수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이름까지는 몰랐는데 아까 우리 삼태니님이 그 호수의 이름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 투스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빨 투스. 네네네네.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이를 발치했을 때 뿌리가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모양의 호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말로는 원래 이런 켄터키 지방에서는 이런 증류소들이 호수나 냇가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스키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요 근래는 대부분 수원이 말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아직도 그 투스레이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호하고 있기도 하지만 메마르지 않는 수원이라는 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잭 다니엘 할 때도 네, 그 동굴에 있는 그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계속 샘물이 돋아나는 시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위스키 증류소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술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이 메이커스 마크는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증류소 가보면 그 글렌피딕이나 이제 발베니 증류소 같은데 그리고 또 맥켈란 증류소 가면은 그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땅을 진짜 많이 사요. 그래서 가면 다 사유지예요. 맥켈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그 스페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부지를 다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프라잉 낚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어떤 관광 상품이 있어. 그래서 증류소 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거기서 1박 하면서 프라잉 낚시하고 뭐 만찬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1박에.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부지의 5%만 증류소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95%는 그냥 다 놀리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막 계곡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데 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아침 시간에 동물들이 막 와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 메이커스 마크는 어떤 식으로 음용을 하면 좀 좋은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온도락 뭐 니트 이렇게 마시나요? 아니면 뭐 섞어서 마시나요?
보통 법원 같은 경우는 얼음 없이 락자네. 그렇죠. 얼음 없이 많이 마셔요. 나잖아요. 아. 얼음 없이 낙지 않다. 근데 뭐 병으로 나발을. 딱 마시는 방법, 음용 방법은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 자체의 맛을 좀 즐기기 위해서 얼음 없이 그냥 니트로 마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얼음도 좀 타서 먹고 음료를 타서 먹기도 하고 물을 좀 섞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그 얼음 없이 이 락잔에 먹는 게 그 법원뿐만 아니라 요즘은 몰트도 그렇게 먹는 장면들을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 뭐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영국인이나 스코틀랜드인들이 그냥 뭐 어느 집무실 같은 데 갔는데 이 몰트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락잔에다 그냥 이렇게 쫄쫄 따라가지고 위스키를 서로 권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노진 글라스라고 해서 이런 잔이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예전에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락잔에 마셨잖아요, 그죠? 저도 어저께 그 큰옥 납그립? 납그립 그 락잔에다가 얼음 없이. 아유. 맞아. 디켄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상표 안 보이는 병에다가 덜어가지고 크리스탈. 메이커스 마크 크리스탈 디켄터. 아니 그 뭐지 혹시 어울리는 안주나 요리 뭐 이런 뭐 치킨은 뭐 진리지만 그 외에도 혹시 어떤 게 메이커스 마크 뭐 저는 법원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조건 저는 이제 고기류? 그쵸 스테이크 바베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잭 다니엘 할 때도 우리 얘기 잠깐 했었지만 맞아요. 소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잠깐 얘기했었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하이볼로 마시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빔산토리에서 이렇게 그 일본의 증류소 투어 간 김에 이제 메이커스 마크만 판매하는 그 약간 팝업샵 같은 그때도 갔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하이볼을 진짜 오리지널 레시피로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줬는데 그 아까 뭐 민트 줄랩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이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하이볼은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섞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탄산의 종류가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약간 요즘은 캠핑도 많이 가고 날씨 이제 좋으니까 야외에서 먹을 일 있으면 저는 그런 그 쿠퍼 글라스 있잖아요. 약간 구리잔 같은 거. 열전도율이 좋은. 그렇죠. 시원해지니까 금방. 그런 거에다 얼음 좀 넣고 라임을 쭉 짠 다음에 메이커스 마크 넣고 진저에일 같은 그런 거 해서 맛있겠다. 약간 뮬 스타일로 마셔도 되게 맛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캠핑 가면 저는 꼭 법원. 그런 쿠퍼 글라스에다가 약간 뮬 스타일로 저 원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이볼은 약간 일반 탄산수로 먹으면 너무 좀 저는 밍밍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진짜 들어가면 좋을 진저에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마셔보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대패. 칙칙 뿌려가지고. 아까 이제 오크통이 한 270kg, 250kg 이상 나간다고 하던데 네네. 제가 이제 얼핏 듣기에 이 메이커스 마크라는 브랜드는 그 오크통을 하나하나 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맛을 유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저장고 네네네네. 그 층마다 증발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 섞어서 어쨌든 베팅이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맛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좀 맛을 확인을 하는 편이라고 해요. 되게 그걸 자주 하는 증류소로도 유명하고. 그럼 이제 오크통에 이제 딱 위쪽에 그 여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따기 쉽게 하려고 재질도 뭐 호두나무 월넛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월넛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균일한 맛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의 테스팅을 한다고. 핸드메이드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크통을 사람들이 직접 막 굴려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통의 위치를 바꾸려면 물론 기계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조작하는 사람이 그게 자동화로 다 돼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직접 사람들이 다 일일이 뭔가 기계를 작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높은데 이제 맨 밑에 거 빼려면 위에 거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맨 밑에 걸 바꾸려고 하면. 그게 이제 저는 그 정확하게 제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쿠슈 일본의 하쿠슈 증류소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자동화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캐스크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기계가 쥐 이렇게 가가지고 한 계속 칸씩 볼 수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만약에 그걸 옷구통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칸씩 내리고 맨 밑에 걸 뭐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겠죠. 그죠. 얘네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왁싱을 하는 것도 기계로 하면은 훨씬 나을 수 있는 더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일이 그렇죠.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라벨도 마찬가지예요. 라벨도 수기로 하나요? 이게 수기까지는 아닌데 그 라벨을 일일이 사람이 다 커팅을 다 하고 자르고. 네, 네네네네. 그거를 실제로 다 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증류소에 가면 도나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한 30년 하셨대요. 그 일만. 나를 자르는구만 사실. 근데 하루에 뭐 한 64,000장 정도 자른대요. 그럼 이렇게 저는 그걸 보긴 했어요. 왜 그런 인쇄소 같은 데 가면은 맞아요. 기계로 해가지고 절단기 같은 예. 기계 절단기로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자르는 뭐 그런 약간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데 이게 라벨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라벨이 이렇게 딱 일자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약간 짜글짜글하게. 짜글짜글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하루에 뭐 한 6만 장 이상. 거의 생활의 달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면 출연했겠죠. 그분은 뭐 눈 감고도 자르겠죠. 제가 저번 달인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장인분들 중에 고스톱을 직접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그 아들분이 분리해서 이렇게 깡에 아. 넣는 걸 하는데 안 보고도 화투 만드는 거. 네, 화투. 그죠, 화투. 안 보고도 그 딱 단절 나눠서 팍팍 세워 놓잖아. 54장인가를 정확하게 딱 짚고 쫙 쌓여 있는데 딱 짚고 나눠서 딱. 딱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걸 한 장을 딱 짚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사슴장. 감각이. 딱 이러면서 딱 가.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냥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도나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뭐 어쨌거나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발베니 할 때도 막 50년, 60년 동안 맞아. 그 일에서 계속 하셨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를 그거 하셨으니까 완전 장인이 되신 거고. 이게 사실 진짜 하나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약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런 거지. 아 그냥 뭐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졸업하고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고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니까 누적되는 어떤 기술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인의 길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 일에 대한 뭔가 철학, 자부심. 자부심 이런 게 생겨서 허투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제 처음 시작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약간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게 진짜 한 분야에서 막 몇십 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나중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정말 허투루 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을미를 쓰는 법원이 이 메이커스 마크가 솔직히 이제 일반 법원보다는 좀 비쌀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렴한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또 가을미를 쓰는 법원이 아까 왜 굉장히 고급 법원도 있다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밀법원이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메이커스 마크가 유일하진 않아요. 이렇게 호미를 빼고 밀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메이커스 마크가 유일한 건 아니고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죠. 그 비텍 중에 하나인. 네네네. 네네네. 웰러 네. 제품도 그 밀버번 대표적인 그렇죠. 밀버번이고요. 그다음에 파피바닝클. 네. 음. 그 제품도 이제 밀이 들어가는 밀버번이에요. 뭐 파핀이나 이제 웰러는 이제 한 잔이 거의 메이커스 마크 병 몇 병값
가까이 갈 수도 있는 술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국내에 이제 수입되는 것 중에 좀 이제 보급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앤티크 107, 네. 네, 프루프. 그다음에 뭐 스페셜 릴리즈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드셔보실 만하고요. 그런 비텍에 들어가는 웰러나 그다음에 파피바니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셔보기 쉽지 않긴 하지만 그죠. 그 밀버번이 특히나 이제 고숙성으로 가면 약간 특유의 그 맛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 호밀이 들어간 호밀이 이제 가미가 된 버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버번 자체가 이제 좀 저숙성이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호밀이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으니까 딱 마셨을 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요. 그 약간 스파이시함, 그 숙성이 오래 안 된 원액의 어떤 스파이시함과 그 호밀에서 오는 스파이시함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그 느낌이 좀 강하게 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와일드 터키가 그래요. 네. 와일드 터키가 호밀 함량이 좀 높으니까. 그리고 뭐 블랙 버번 같은 경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마셔보면 이게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화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호밀 함량이 좀 적으니까 저숙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민민할 수도 있어요. 메이커스 마크가 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좀 물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버번의 3대장 그러니까 메이커스 마크는 굉장히 좀 라이트하고 좀 접근성이 쉬운 스타일의 버번 그다음에 와일드 터키는 상반되게 좀 스파이시하고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의 버번 뭐 도수도 101이니까 뭐 50도가 조금 넘는 그런 도수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버번 그래서 딱 그런 캐릭터가 딱 있지 않나 이게 결국은 이제 밀맥주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라거 같이 좀 쌉싸름한 맥주를 먹다가 뭐 그렇죠. 뭐 약간 그 밀맥주 정도까지의 저는 밀맥주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호가든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런 풍미까지 완전 도드라지진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메이커스 마크의 느낌. 그럼 이제 이런 밀 버번을 그나마 이제 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웰러 앤틱 107. 네네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 좀 수입되는 제품이 웰러 앤티크 107. 그리고 스페셜 리저브.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년은 잠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었더라?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밀버번이 메이커스 마크랑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좀 잘 모르는 증류소에서도 이제 뭐 위트 버번 이런 것도 나오긴 하잖아요. 뭐 코발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예 그거지 않을까요? 위트는 아예 이제 그 밀의 함량이 더 높아진 51% 이상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그런 건 아닌가? 않더라고요. 그 1792 스윗 위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버번이 한 70 들어간다 치면은 호밀 대신 밀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뭐 1792도 밀버번이겠네. 저는 아직 1792 그 스윗 윈 못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저도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뭐 그거하고 또 뭐 바틀린 본드인가 뭐 하나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많아요. 풀프루프도 있고. 그죠, 풀프루프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마저리 여사 얘기도 또 할 게 좀 많아요. 보니까 아까 뭐 병 디자인도 만들고 뭐 했지만 법원 명예의 전당 최초 입성한 여성이라고.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 가면 여기저기에 그 마저리 여사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저리 여사가 메이커스 마크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거에는 분명히였고요. 제법 미인이신 것 같던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이게 뭐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그 마저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그 친정이죠. 거기도 위스키를 만들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위스키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 마저리 여사도 어릴 적부터 뭐 집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하는 걸 옆에서 봤을 테니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나 만드는 공정상의 어떤 그런 과정은 머릿속에 빠삭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빵 같은 것도. 그렇죠. 빵으로 만드는 레시피.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빵으로 그렇죠. 하는, 빵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예, 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혹시 메이커스 마크로 뭐 칵테일 기주 사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볼 하이볼. 많이 마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트 줄랩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괜찮았고, 솔직히 막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 단가 자체가 그렇죠. 싼지는 않아서. 근데 뭐 그리고 뭐 올드 패션드 정도. 맞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좋아해요. 약간 부드러운데 풍부한 향과 맛이 있어서, 네. 네, 그 약간 호밀에서 오는 스파이시함이 좀 아쉬울 때는 네. 그냥 그 도수에서 오는 타격감이 좀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아마 그 웰러나 파피 바니클 같은 애들도 제가 알기로는 도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고숙성이기도 고숙성 하지만 나오죠. 그런 어떤 때려주는 그런 맛이 약간 고숙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페피 바니클이나 그 웰러 그 비텍에 들어가는 웰러의 그런 풍미를 좀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그 앤티크 107을 네. 드셔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수가 일반 제품보다 높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 또 숙성고 천장에 또 유명한 또 전시가의 뭐 작품을 맞아요. 아니, 그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다 보니까 그 증류소의 그런 건물들의 그런 것들을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되게 이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랜드의 컬러가 대표하는 컬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브랜딩하기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보면 건물에 약간 빨간색 라인을 딱 넣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건물 자체도 되게 이쁘고 뭐 곳곳에 막 미술품들이 막 전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류소의 숙성 창고 천장에 보면 그 데일 치훌리 이라는 되게 분이시더라고요. 유명한 유리공예 네네네. 그 하시는 분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이용해서 되게 컬러풀한 뭐 그런 공예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그 진짜 사진 작품은. 예쁘겠다. 저렇게 그래서 빛 받으면. 숙성 창고 천장에 쫙 저렇게 해놨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건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뻐요.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진짜 딱 들어오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 확실히 디테일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 디자인 이쁘게 잘해놓은 그 것들. 숙성 창고를 어쨌든 예술가 아티스트의 어떤 그 전시장으로 꾸민다는 그 생각도 원래 메이커스 마크의 브랜드 그 DNA랑 철학. 맞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썰을 좀 보면은 그 몇 번이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해줬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뭐 되게 유명한 그런 뭐 대통령 뭐 유명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작품을 엄청 좋아하고 막 진짜 열렬한 팬으로 막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롭 세뮤얼스도 지금 엄청나게 그 팬이었는데 우리 증류소에 좀 해달라 했는데 못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또 알아봤을 때는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 증류소에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그 되게 이쁜 그 자연과 그런 증류소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첩으로 약간 또 발매했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면 2년간 재워준 건가요? 돈을 냈을 수도 있고 그거 제가 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하루 200만 원이나 거긴 다른 데죠. 뭐 그런 걸 했다라고 하고 아무튼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게 그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신발을 살 때 뭐 되게 쿠션감이 좋고 뭐 기능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전 디자인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노트북을 살 때도 제가 노트북에 대한 그런 걸 기능이나 이런 걸 잘 쓸 수 없지만 그 이제 맥북 같은 걸 산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메이커스 마크는 그런 면에서는 네. 엄청 저한테는 호감인 그렇죠. 거죠. 맞아요. 이게 딱 그 술을 사러 갔을 때 그 샵에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술병들을 보면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이커스 마크는 그런 면에서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빨간색 맞아요. 그 왁싱이. 그래서 좋습니다. 제 친구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 이제 약간 저희 나이 또래 어쨌든 술 관심은 없어도 한 병씩 사놓는 사람들은 메이커스 마크가 꼭 이제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 디테일이 있어야 돼. 약간 나무 진열장 같은데 위에 있는 거죠. 그냥 공병 하나 딱 놔두는 그런. 아 약간 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그 찬장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죠. 좀 뭔가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꾸며요 어떻게? 그 약간 아날로그 감성 있잖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그 약간 느낌. 그런 식으로 꾸며놓는군요. 네. 약간 만약에 제 생각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하나의 장식품으로 쓴다라고 치면 그런 뭐 팝아트, 앤디 워홀 같은 뭐 그런 그림 옆에 같이 있어도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싱글 몰트 병 같은 것들은 좀 고전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거는 좀 더 좀 현대적인 미술 작품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연속식 증류기를 쓴다던가 네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증류기를 써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 그 삼티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증류기를 이렇게 세대 세 방을 이제 운영을 해서 2대의 증류기가 들어가면 이제 3개의 방이 이제 같은 증류기로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위치 모든 걸 다 똑같이 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똑같이 그죠, 유지하기 그죠, 위해서. 약간 변태 같기도 하다 그런 거. 그렇죠. 엔지니어가 그 정도? 중간에 한번 맡았잖아. 그렇지. 엔지니어 그 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들으면 이제 더 큰 증류기를 만들거나 확장을 할 텐데 네. 똑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환경으로 한다더라고요. 약간 고집이고 장인이라는 어떤 그렇죠, 장인 그렇죠. 정신의 한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이커스 마크 잔이 있는데 옛날에 어떻게 구해놓은 그 잔도 밀랍이 돼 있어요. 그 증류소 가면은 샷잔이랑 이렇게 팔아요. 언더락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납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다 찍는 거죠. 바닥에 돼 있나요? 이제 그 바닥을 증류소- 거꾸로 해요. 증류소에 가면 음. 그 리테일 샵이 있어요. 증류소마다 대부분 기념품 사고 하는 거기에 가면 그런 게 팔죠. 제 거는 사각인데 샵에서는 지금 이제 둥그런 걸 파는군요. 아니 근데 봐봐 생각해 보면 저렇게 뭐 바텐딩 기물 같은데도 약간 지거 같은데도 아니면 뭐 바스품 같은데도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하면 갖고 싶지 않아? 아니, 완전 갖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저런 거 너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원래 남자들의 컬렉션 자체가 약간 시리즈물들이 좀 있는데 마스크 그런 거 나오는 있으면 마스크 맞아. 마스크 좀 너무하는데. 제작해서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일본에 제가 갔을 때 그 약간 메이커스 마크 팝업샵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메이커스 마크 그런 관련된 그런 거였어요. 다 잔도 다 그렇고 뮬 잔도 그렇고. 맞아. 제가 사진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액자로 나와서 바에다가 좀 약간 많이 공급했던 걸로 기억해요. 바에 가면은 가끔 그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군. 이게 자꾸 이렇게 보면은 가고 싶은 데는 많아지고 먹고 싶은 건 많아지고. 그렇죠. 메이커스 저런 거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되게 소비자들한테 있어서 약간 콜렉트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네.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밀랍의 모양도 다 일일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유니크하다. 뭐 너만의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하나 만드신 밀랍은 평범하게 만드셨어요? 저도 평범하게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걔 중에 그 우리 끝까지? 바텐더들 중에 한 명이 그 아까 뭐였죠? 슬램덩크 옵스. 옵스 버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유니크한 거니까. 주도의 재발견을 좀만 빨리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건데 아니 그 팔뚝까지 뜨겁다니까. 그 예전에 그 그리스 신화 중에 그 누구죠? 아킬레스가 엄마가 그 아, 발까지 뒤꿈치를 담았는데 거의 안 발목을 남아서 잡고, 푹 담궜어야지. 맞아. 아니 나는 저런 거 다른 색깔 빨간색 말고 다른 아. 색깔로 이렇게 나만의 컬러로 하는 걸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것도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런 게 만약에 뭐 국내에 이런 뭔가 팝업샵 뭐 물론 빔산토리 코리아에서 운영을 해야겠지만 저런 걸 딱 팝업 스토어를 해가지고 메이커스 마크를 자기만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엄청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차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자기만의 어떤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바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엠버서더 베러.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오늘 또 메이커스 마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화에는 다시 이제 스카치 싱글 몰트로 돌아와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카치의 좀 명품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글렌 모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글렌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렌지. 부드러운 위스키 대명사. 글렌 모렌지. 저는 이제 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 오늘도 마무리는 그러면 둘기님이 네네. 해주세요.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린모리지는 그럼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져오죠? 글렌 모렌지는 명품 회사.